자, 여러분, 이제 와서 추격쇼 들어가지 마세요. 왜일까요? 자, 어제 짚어드린 쇼 타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오늘 폭락장에도 편안하게 수익 챙기고 계실 거고, 자, 댓글 완전 난리 났죠? 그냥 제 댓글만 보셔도 어제 수익 버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 왜 떨어졌을까요? 복습과 예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유가입니다. 유가는 상승을 했고 이것이 금리 인상의 기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단발적인 미국과 이란의 공습 중단으로 유가가 떨어졌지만 갑자기 떨어진 이 급박한 기조를 반영하기에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레셔는 65.7K를 이전 장에서 FOMC 이후에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위로 튀어 올려도 여러분들이 오름숏을 보는 게 정배다라고 관점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관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관점 모두 다 롱숏 다 발라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자리는요, 단기적인 반등, 청산 물량이 있던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로 더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 추격숏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크다. 그럼 지금에서야 매매하시려는 분들 롱 대기 구간을 가져가셔야겠죠. 이제는 롱을 대기하셔야 됩니다. 숏은 추가적인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우리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FOMC에서 추락사가 나왔을 때 일목구름의 하단까지 매물대를 확인하고 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영역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62에서 61. 오늘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일단은 나이스 숏. 여러분 오늘 진짜 영상에 좋아요 안 누르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장 모조리 얽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저를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관점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코카콜라 등 보잉 여러가지 대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기자회견 월간 옵션 만기까지 엄청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방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져갔고요. 오늘의 관점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에서 이제 롱대기 구간, 지금 숏을 들어가신 분들은 숏을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숏을 보시면서 관망해서 더 먹거나 손절가를 걸어도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내가 무포자다 하시는 분들은 추격은 하지 말고 차라리 롱을 대기하셔라 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다만 이번 관점에서 메인 관점이 정해진다면 다양하게 변동성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일단 어제 저는 숏을 들고 있다 말씀드렸고 위쪽에 제 숏 포지션이 보이시죠? 자, 지금 이대로 분익을 했습니다. 추가로 숏 대비를 할 거예요. 왜? 난 이미 들어갔고 평단이 좋기 때문에 그 이상 나와도 손절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숏은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걸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래로 빠짐에 따라서 롱을 잡아볼까 합니다. 이 메인 타점을 하나 두고 그 다음 이 안에서 생기는 우리 일정에 따라서 롱숏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을 발라 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오전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한번 튈 것이다. 왜? 지금 월요일은 포지셔닝 데이이기 때문에 FOMC 전에 한번 도전하는 듯한 개미꼬 시기장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타점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스터디룸에서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 주봉 돌파 실패라는 어제자 오전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차트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롱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숏 포지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매매 전략까지 소개드리고 제가 스터디룸에서만 말했을까요? 유튜브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숏으로 지금 낙낙하게 드시고 계신 분들 너무 많던데요. 오름수 맛있다. 지금 계속해서 수익 보고 있다. 여러분들 풀숏 들어갔다. 망하면 제 책임이라고 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 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직까지 내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누를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제 매매 일지는 누구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매한 것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돌려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전 자리 보이시죠? FOMC가 이쯤이에요. 여기에서 FOMC 이후에 하락을 시작하는데 65.7에 다시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매물대를 좀 봐줘야 된다라는 근성이 있어서 이 하락 채널의 하단을 내릴 때 어떻게 저는 숏에 들어갑니다. 이 숏이 어디서 끝났다? 스윙으로 끝났다. 완전히 익절을 했고요. 이와 같은 차트가 바닥을 다질 때 저는 아직까지 저점이 뚫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부터 본전 로스로 한번 터졌지만 다시 한번 잡으면서 롱 버튼 쭉 당겨서 고점에서 저항을 똑같이 맞을 때 유동성을 따지 못했어도 일단 익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포지션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숏이다라고 여기에서 발라먹는 거 유튜브로 이미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수익 안 보여드리고 어제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점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 여기에서 다시 숏 버튼 발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볼 때는 기준을 세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차트에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일단은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 자리부터 지금 반등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이 자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차트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은 여러분 청산 매물대. 자, 개미 죽일 개미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오르는 거지 여기를 자리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설사 제가 틀리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위에서 잡는 게 이 수익 시드를 지키는 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잡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더 내렸다가 올릴 때 내리는 자리에서 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3일 연속으로 유출이 되고 있죠. 블랙록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초에 넣었던 90% 이상의 돈을 다 빼갔습니다. 4억 달러 이상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큰 기관들이 빠진다는 건 개미가 단정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하락이 나올 때 기대 심리가 미리 반영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점을 다지는 형태. 그러니 맨 밑에 저점이 뚫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는 차트에서의 저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숏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더 떨어질 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롱을 쫓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롱뷰 관점 가시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일이 보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쭉 올라가고 오일이 올라가면 뭐라고 했죠? 매크로 관점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름값이 올라가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 비트코인이 왜 상승했냐? 갑자기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왜? 매크로와 같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잠정적으로 휴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 번 이 공습을 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갑작스럽게 유가를 올렸다. 근데 또 한 번 잠시 중단하면서 유가가 내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나요? 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매크로와 같이 따라가는 금리들은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이것은 우리가 FOMC에서 케빈 워시의 입 말말말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갑작스러운 이 유가 하락이 금리 인상 기조를 갑자기 꺾을 만큼 막 큰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지금 몇 번째 깨붓을 하나요? 제가 그랬죠. 미친 커플 같다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똑같이 65.7K에서 이 하방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5.7K는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매물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당연히 하방 대비이다. 그래서 어제 여기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부터 봐라고 했죠? 4시간 봉에서 보면 202평에 우리 지지대가 돼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오는 자리, 자, 이 자리가요 64.43인데요. 이 자리는 1봉에서도 확인을 하시면 자, 일봉에서 22평이 단기적으로 계속 단기 상승 채널을 지켜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64.43 지금 4시간 202평과 똑같아요. 이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숏에 들어가도 이 정도는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눈에 봐도 단기 채널을 이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수적으로 숏을 좀 짤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봉의 일목을 보겠습니다. 일목 그룹은요, 다리가 두꺼우면 저항이 세다라고 말씀드렸고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튼이 꼬이고 그렇다는 건 이제 양운, 즉 상승을 가리키는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롱에 대비해야 되는 자리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 자리를 보세요. 고점을 만들고 고점 만들고 일목 그룹 안에 들어와서 롱을 한번 쏩니다. 롱 한번 쐈죠. 근데 이전 장만큼 유동성은 따지 못했다. 그 다음 FOMC에 실패하고 어디까지
해야지 이 일목구름의 하단 그리고 매물대까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도 이번 일목구름의 하단까지 매물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최대 영역이 61K이고 다만 이전 장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롱을 좀 많이 털었습니다. 그래서 62K까지 방어를 하면서 저는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뭐다? 62에서 61까지 롱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롱뷰를 보는 자리는 62.2K인데요. 이 자리는요, TPO는 그냥 간단하게 개미들 많이 꼬여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자, 그 매물대 구간으로 봤을 때 62.9K, 지금 63K 부근에서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잠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왜 안 잡을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래에 더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의 매물대까지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4시간봉의 양봉입니다. 자, 4시간봉의 양봉이 만든 갭 구간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상승장을 띄워두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갭 구간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이 62.3K와 겹치고 있고 이 구간을 이 날봉으로 끌고 갔을 때 날봉에서의 FVG와도 정확하게 겹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는 62K를 한번 봐주셔야 되고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최대의 하방으로 볼 수 있는 61.5K 부근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단발성으로 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발성으로 올리면 63.8K까지 뭐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자리겠죠? 왜냐? 이전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면 여기를 리테스트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리테스트에 실패하면서 숏을 다시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면 오늘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거 먹겠다고 지금 롱에 들어가기에는 좀 빡셉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살짝 올려서 이런 그림이 나오거나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화요일부터는 여러분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확확 변하는 장이 또 올까 싶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물이신 분들 많이 여쭤보는데 현물은 이번 장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비트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테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간이 이전 고점 구간입니다. 자, 이전 고점이 열리게 되면은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테더의 61K 부근이죠. 자, 요 구간이 8.71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 숏, 지금 숏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숏을 봐야 되는 자리가 온다면 지금 이 구간을 지지 반등으로 추가 이탈한다면 여러분들이 숏을 더 보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 요 구간에 닿였을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전 가격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테더 차트를 보면서 닿였을 때 익절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 테더 차트 보는 법 알려드립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아직 테더 차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더는 비트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더가 저항을 맞으면 비트가 떨어지다가 잠깐 멈춥니다. 근데 이런 테더의 고점이나 저항 라인들이 똑같이 비트가 멈추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추가 지지 돌파하면 비트에서 숏을 그대로 들고 가다가 이전에 또 한번 멈출 만한 자리에서 이전 가격대를 보기보다는 지금 대충 이 가격대로 예상만 해두고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관점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카콜라나 보잉 엄청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고의 변동성이 오는 장이다. 특히나 수요일 우리가 보고 있는 FOMC가 있고 그 다음 월간 옵션 만기라는 변동성이 큰 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정말 수익을 많이 내거나 혹은 많이 털리는 개미들이 생길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포지셔닝 되기 때문에 빅 이벤트 전에 방향성이 조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은 그 방향성이 나오면서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지금 추격 숏에 들어가려면 다시 63.8이라는 도전 뒤에 리스크를 막고 다시 떨어지는 것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추격 숏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때 롱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롱을 잡아도 되나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롱을 먹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저는 굳이 먹지 않겠다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여기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래쪽에 보고 있는 이전 리스크 구간 62.2까지 열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장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FOMC의 실패 후에 아래쪽 매물대를 확인하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장도 똑같이 활용이 될 수 있으나 그 구간이 61K다. 다만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계속 상승만 그리다가 내려간 게 아니라
제가 양봉과 음봉을 모두 그리면서 개미를 좀 털고 올라갔기 때문에 62까지 좀 타이트한 구간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제 자리를 주지 않고 올린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윗구간에서 잡고 가는 게 더욱더 아늑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어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수익 됐다고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 말 안 듣고 틀리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매매 잘 하시면서 다음 자리에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